나고야 아베크 살인사건. 1988년 2월 22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발생한 나고야 아베크 살인사건은 강도 강간 살인뿐만 아니라 시체 유기와 손괴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극악무도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서 아베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본 범죄사에서 20세기 최악의 청소년 범죄 중 하나로 손꼽힌다. 1988년 2월 22일 새벽 2시경 나고야시에서 17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성 4명과 여성 2명으로 구성된 6인조 불량 그룹은 신호를 흡입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그룹 내 주도자였던 코지마 시게오는 박항, 강도를 하자고 제안하며 계획을 주도했다. 이들은 당시 어둡고 치안이 좋지 않았던 나고야 킨조부두 일대에서 첫 번째 범행 시도를 감행했다. 82번부두가에 세워져 있던 남녀 커플의 차를 습격했으나 커플은 빠르게 대응하여 주변의 다른 2대 차량의 도움을 받으며 항구 근처 경찰서까지 도망쳤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돈을 훔치지 못하고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1시간 뒤인 새벽 3시 30분경 가해자들은 81번부두로 이동하여 차량의 퇴로를 막아두고 또 다른 커플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86만엔과 고가 의류, 시계 등 금품을 빼앗고 강목과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해자들은 중경상을 입었지만 다른 차량이 접근하면서 가해자들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커플은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가해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추가 범행을 이어갈 경우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2대의 차량으로 나뉘어 오오다카 녹지공원 방면으로 이동했다. 새벽 4시 30분경 공원 주차장에서 도요타 체이서를 발견한 가해자들은 차량 전면 유리를 철 파이프로 부수고 자신들의 차량 2대로 퇴로를 차단하며 피해자들을 붙잡았다. 급히 후진하던 피해 차량은 가해자 차량과 충돌했고 남성 피해자 노무라 아키요시는 구타를 당하며 현금 1100엔을 빼앗겼다. 여성 피해자 스에마 츠스미요는 끌려나와 집단 폭행과 성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2 피해자는 가해 차량에 태워져서 이동했다. 오전 7시 30분경 가해자들은 패밀리 레스토랑 스카이락 아츠타 이치반점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코지마 시게오는 남성은 살해하고 여성을 유흥업소에 넘기자고 주장했고 다른 공범도 이에 동조했다. 성인 가담자 콘도 히로유키는 차량 파손 문제를 자신이 속한 폭력 조직 측에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오전 9시 40분경 가해자들은 나고야 시내의 호텔 로페 39로 이동해 2개 객실의 피해자들을 분리 감금했다. 이곳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폭행과 성폭력이 이어졌다. 호텔 종업원은 피해자들의 상태와 가해자들의 수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차량 번호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훗날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한때 피해자들을 일시적으로 보내줄 계획을 검토하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 후 도로로 내보냈다. 그러나 여성 공범 류조지 리에의 반대로 주도자는 피해자들을 다시 붙잡아오며 살해 방침이 굳어졌다. 같은 날 저녁 가해자들은 아이치현 나가코테시 우즈카 공원 묘지로 피해자들을 이동시켰다. 남성 피해자 노무라 아키요시는 차량에서 내려 이 무덤 앞에서 테이프와 끈을 이용한 교사를 당했다. 공범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남성 피해자를 약 20분간 압박을 가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신은 가해자 차량 트렁크에 실렸다. 여성 피해자 스미요는 가해자들의 거점인 아파트로 끌려가 추가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으며 가해자들은 한때 후지산 수해림에 유기할 것을 검토했으나 지리적 이유로 미에현 산악지대로 최종 유기 장소를 결정했다. 2월 25일 새벽 2시경 여성 피해자는 미에현 우에노시와 아야마군 오야마다촌 인근 산림에서 간이 매장지로 이동해 교살당했다. 2 피해자가 사망까지 약 30분이 걸렸으며 2 피해자는 서로 껴안은 듯한 자세로 매장되어 유기되었다. 이후 가해자들은 나고야로 돌아와 피해자 소지품 등 증거물을 하천해버리고 향후 도주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사건은 오오다카 녹지공원에서 피해자의 파손 차량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호텔 종업원이 기록한 차량 번호를 토대로 용의자들을 특정했고 2월 27일 은신처를 급습하여 6명을 체포했다. 피해자 식문 과정에서 시신 유기 장소가 드러나면서 2 수배자의 시신이 발견되어 수습되었다. 범인 6명은 체포 후 1심 재판이 진행된다. 1989년 6월 28일경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주범 코지마 시게오에게 사형을,
토쿠마루 노부히사에게는 무기징역을, 성인 가담자 타카시 케니치에게는 징역 17년, 콘도 히로유키에게는 징역 13년, 여성 가담자 츠츠이 요시에와 류조지리에게 5에서 1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코지마 시게오는 항소 끝에 1997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사형을 면했다. 그 외 인물들은 형량에 따라 복역을 마쳤으나 일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이나 반성을 보이지 않아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강도와 집단 폭행, 성폭력에서 시작해 살인, 시체 손괴와 유기, 은닉에 이르는 일련의 범행으로 이어진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청소년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주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드문 사례였으나 이후 판결이 뒤집혀 무기징역이 나온 부분은 일본 내에서 소년범죄와 형사처벌의 균형을 두고 큰 논쟁을 불러왔다. 1988년은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등 청소년에 의한 잔혹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해였다. 이 두 사건은 일본 사회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시켰고 결국 소년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